지금 바이비트에 자산 두신 분들 제일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로그인 화면이 안 뜨는 순간입니다. 평소처럼 눌렀는데 로딩만 돌면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금 한국에서 바이비트를 차단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곧 더 강한 차단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막히고 나서 움직이려 하면은 늦을 수 있어서 지금은 먼저 출구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비트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새로 깔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된 겁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접속되다가도 갑자기 끊길 수 있고 끊기면 그 시간 동안은 자산 이동이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이용자분들은 바이비트에 있는 자산을 가능한 빨리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준비가 늦어질수록 수수료보다 시간이 더 비싸집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규정 밖에 있는 곳을 먼저 조이는 방식이라 한번 시작되면 속도가 빨라질 때가 많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혀 있고 다음에는 접속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니 되니까 괜찮다로 버티면 위험해집니다. 특히 앱을 실수로 삭제하면 다시 설치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급하게 재설치하려다가 시간만 날리고 그 사이에 차단이 더 세지면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용자분들은 앱 삭제 후 VPN 같은 우회 접속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선택은 보안과 법적 부담을 같이 안고 가야 해서 마음이 편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난감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불가능하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어서 시작부터 막히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첫 번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비트는 국내 금융당국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앱 유통 입구를 막아버리는 방식이죠. 여기에 세금 이슈가 같이 움직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돼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졌으니 내 자산은 불확실한 곳에 오래 두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냐? 첫째는 이동 경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어떤 곳으로 옮길지 정하고 입금과 출금이 정상인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이 아직 열릴 때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거래소 안에 두면 정책 하나로 흔들리지만 개인 지갑은 내 키로 움직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빼두면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소 문제가 생겨도 내 지갑은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거래소로 천천히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설치가 막혀 있으니 애초에 접근 가능한 거래소로 시작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시작이 꼬이면 공부할 에너지까지 다 써버리거든요. 우회 접속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VPN 같은 방식은 기기 보안과 계정 보안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규정 문제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회로보다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이 결국 더 싸게 먹힌다고 봅니다. 조급함은 한번 실수로 계좌를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해서 선물 단타를 하던 분들은 전략 자체가 바뀝니다. 수수료도 부담이 되는 편이고 추후 세금 부과까지 예정돼 있어서 비용 구조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를 적극 추천드리긴 어렵으리가. 그래서 지금 이 사태 이후로 한국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실제로 이동하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검색만 하면 되는 정보가 아니라 이동 패턴 기준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급할 때 메뉴가 안 보이면 손이 멈추는데 그런 답답함을 줄여주는 조건부터 맞췄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곳 위주로 담았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타는 비용이 누적되니 수수료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5개 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옮길지가 먼저니까 고정 댓글에서 비교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단타는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높은 자리만 찍는 게임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같은 방향을 봐도 들어간 위치가 나쁘면 내 계좌가 시장보다 먼저 지칩니다. 시작은 개념부터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하는 겁니다.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할 때 진입하고 하락에 베팅하는 구조입니다. 내려갈수록 수익이 나는 방향이죠. 초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를 것 같아서 롱 내릴 것 같아서 숏 이렇게 감으로 누르는 겁니다. 단타는 감이 아니라 신호가 있어야 합니다. 롱에 유리한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상승 추세가 선명할 때, 특히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갈 때는 롱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파도가 위로 밀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 역방향으로 서면 맞는 순간이 빨리 오고 아프게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는 장면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정답은 아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같이 보는 선이라 의미가 생깁니다. 다 같이 보는 신호는 단타에서도 힘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꼭 붙여서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함께 늘면 신뢰가 붙는 상승일 수 있고 롱 근거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힘이 없으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무리한 롱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뉴스 체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단타라고 뉴스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재료가 터지는 순간 차트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뉴스는 출발 신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숏의 유리한 신호를 보겠습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흐르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내려가는 흐름에서는 반등이 짧고 다시 꺾이는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이때 롱으로 버티면 회복보다 손실이 먼저 쌓여버립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흔히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숏의 바람이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심리를 급격히 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숏은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근거 없는 숏은 반등 한 번에 흔들립니다. 다음은 보조 지표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해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자주 봅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돼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돼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RSI 하나만 보고 버튼을 누르면 위험합니다. 추세가 상승인데 과매수라고 숏을 들면 시장이 더 과열될 때까지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이 바뀌는 타이밍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타는 짧은 순간에 방향이 바뀌니 이런 변화 신호를 체크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넓어질수록 흔들림이 커지고 좁아질수록 폭발할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진입 타이밍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먼저 큰 흐름에서 추세를 보고 이동평균선으로 방향을 확인하고 거래량으로 힘을 체크한 뒤 RSI와 맥디로 타이밍을 다듬는 겁니다. 롱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가 같은 방향으로 모이는지 보세요. 신호가 겹칠수록 단타 확률은 올라갑니다. 숏을 잡을 때는 하락 추세, 데드 크로스, 힘 빠지는 거래량, 부정 뉴스가 같이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근거가 모이면 숏도 훨씬 편해집니다. 결국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롱은 올라갈 이유가 쌓일 때, 숏은 내려갈 이유가 쌓일 때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유가 하나면 흔들리고, 이유가 많으면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매보다 접속 안정이 먼저입니다. 바이비트가 더 막히면 단타 전략이 있어도 실행을 못하니 자산 이동 루트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한 거래소 5개 비교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이벤트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묶어놨습니다. 거기에 정말 유용한 꿀팁도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타는 작은 실수가 반복되면 손실이 커지니 기본 체크만 해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게 롱과 숏 기준을 더 쉽게 풀어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바이비트 차단 이슈로 자산 이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단타에서 롱과 숏을 잡는 신호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서 이동할 거래소를 정하고, 자산은 개인 지갑으로 한번 거쳐서 정리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매매는 항상 근거를 모아서 하세요. 차트, 거래량, 뉴스, 보조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짧게 들어가도 흔들림이 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차트 예시로 롱과 숏을 어느 캔들에서 누르는지까지 더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물 거래에서 또 하나,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포인트가 레버리지입니다. 방향을 맞춰도 레버리지가 과하면 작은 흔들림에도 포지션이 흔들리고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저는 처음에는 레버리지를 낮게 두고 익숙해질수록 천천히 올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단타는 속도가 빠르지만 계좌는 한번 깨지면 회복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포지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으로 만회하려는 순간 판단이 흐려지고 버튼을 연속으로 누르게 됩니다. 작게 들어가서 여러 번 정확하게 하는 쪽이 오히려 수익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입 타이밍을 잡을 때는 내가 보고 있는 차트 시간이 너무 짧으면 소음이 커집니다. 너무 길면 타이밍이 늦어집니다. 본인 성향에 맞는 시간대를 정해두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의 골든 크로스가 보이고 거래량이 붙는데 RSI가 30 근처에서 올라오는 장면이면 롱 근거가 더 단단해집니다. 신호가 같은 방향으로 모일 때 들어가세요. 반대로 하락 추세의 데드 크로스가 보이고 긍정 뉴스가 안 보이는데 거래량까지 식어가면 숏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욕심내기보다 계획대로 짧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거래소 이슈가 먼저이니 매매 전에 환경부터 안정시키세요. 접속이 막히면 단타는 스킬이 아니라 운이 되어버립니다. 내 손이 닿는 곳에 자산을 두는 게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5개 거래소 비교와 이동에 필요한 핵심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자리 잡은 다음에 단타 실력은 천천히 쌓으시면 됩니다.